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먼저 뉴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벡트 소식인데요. 벡트가 세계 최고 부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콩의 재벌 리커싱 청콩그룹 회장의 투자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에서 수십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 추진설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관련 소식인데요. 리플렛이 13개의 기업 신규 가입으로 200여 기업을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페리티 테크놀로지에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벡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벡트에 투자가 지금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벡트 투자 중에 아주 주목해 볼 만한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홍콩의 최대 재벌이자 아시아 최대 재벌인 리커싱 청콩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우리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아시아 재벌로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호예요. 근데 이 재벌이 여기 이제 벡트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에 벤처 캐피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라이즌 벤처스라는 이곳을 통해서 이제 벤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이런 호라이즌 벤처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 유명 비트코인 지불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트페이에 투자를 2013년도에 이미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코어의 성적인 블록스트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경험들이 있었고, 이 벡트라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일반적인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호가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벡트 CEO 켈리 로플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큰 명성을 가진 부호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면 확실히 제도적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가져와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혔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호들, 큰 명성을 가진 부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완비가 되고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인 이런 재벌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수많은 사업들을 이력해봤고 그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당연히 이겨내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정말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투자가 들어온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벡트 프로젝트는 지금 지연이 되고 좀 연기가 되고 있지만 여기 투자자들은 절대 작은 업체들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들어왔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스타벅스도 파트너십이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정말 내노라 하는 기업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벡터 프로젝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프로젝트고요. 지연이 되더라도 꼭 실현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그 시기가 참 기다려지기도 하는데 더 이상 지연이 좀 되지 않고 제대로 출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입 추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러시아 정부에서는 실제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가 자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 전쟁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그런 그 정책이나 그런 외교를 봤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자국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실제 지금의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이용해 언제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통제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러시아는 절대 관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최고의 이제 공공교육기관인 모스크바 국립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라는 곳에 블라디슬라브 긴코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러시아 정부가 몇 주 안에 4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러시아 정부가 단계적으로 이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푸틴 정부는 1분기에 적어도 100억 달러를 구매하는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십 조 이상의 이제 그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걸 러시아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 비트코인 매수할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어, 매수를 하더라도 뒤에서 조심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어,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게 제가 생각해도 이 미국 달러에 계속 휘둘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전 세계의 부호들도 비트코인을 실제 어, 통화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지급 결제 업무에도 지금 사용이 조금씩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국가적으로도 러시아 정부는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달러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로 사업할 때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대안적 통화를 찾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을 정말 많은 정부들은 미국의 특히 적대적인 정부들은 이걸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정부도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정말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벌써 매입을 했느냐,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걸 가지고 뭔가 투자에 참고하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리플렛 관련 소식인데요. 리플렛이 13개 기업의 신규 가입으로 200여 기업의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리플렛 서 추진하고 있는 이 리플렛에 다양한 기관들, 금융 결제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웨덴, 영국, 쿠웨이트 소재의 13개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JNFX 그리고 뭐 샌드프렌즈, 트랜스페이고 그리고 뭐 여기 유로 액션뱅크
최근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유료 액션뱅크라고 은행으로선 최초로 XRP들을 사용하는 최초의 은행이고, 이 시작점이 되는 은행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또 리플렛은 지금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렛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작년에 금융기관 약 100곳이 리플렛에 가입을 했으며 매주 두세 곳이 새로 합류하고 있다고 해요. 매주 두세 곳씩만 합류하더라도 한 달에 한 최소 그 8군데 정도, 최소 8곳이 새로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1년만 지나면 거의 100곳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곳인데 앞으로 300개, 400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100여 곳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00여 곳이었는데 지금 200곳으로 늘어났고 200곳이 또 300곳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실시간 결제 이용 고객이 350%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350%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환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확장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장 기반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급속히 향상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이 닦여져 있으면 파트너들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분명히 제휴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감을 느끼고 이 업체들이 다 사용한다면 나도 사용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계속 후속 주자들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이더리움 재단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페리티 테크놀로지에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2.0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페리티 테크놀로지에 500만 달러, 약 하나로 약 56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왜 이걸 이제 지원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확장성, 유용성, 보안 개선을 위한 이제 지원 자금인데요. 특히 캐스퍼와 그리고 지분 증명, 그리고 확장 솔루션 샤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그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이 확실히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지원을 이제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더리움은 지금 개발을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절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죠. 다른 이오스나 뭐 중앙 쪽으로 많이 좀 되어 있는 부분보다 너무 탈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개발하는 속도나. 그런데 확실히 차근차근 그 탈중앙화, 느린 속도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개발이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이더리움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들 이거 기대도 되고요. 앞으로 포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이제 채굴량이나 이런 공급량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들 그리고 포스 방식은 결국은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이더리움을 보관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묶일 가능성이 좀 높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ICO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조금 크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ICO가 너무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만약 ICO가 호황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도 이더리움은 뭐 다시 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저 방송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투자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